중국은 지금 미국하고 틀리게 그냥 저가 매수할 시기다. 불안 매수도 아니고 저가 매수다. 네, 중국 경기가 바닥을 치고 좀 회복 국면이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국내적으로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중국 시장 진단해 보면서 관련 투자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에서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원래 중국에 관심 많으시고 중국 종목에 또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네. 뭐 회사에서도 포트폴리오를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는 항상 같이 계속 있습니다. 업종들 네. 보시니까. 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블룸버그에서 이제 최근에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제 여론조사, 설문조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측들을 많이 하는데 이 예측에 따르면은 중국 경제 성장률이 원래는 4.6% 올해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다가 4.8% 그러니까 약 0.2%포인트를 그렇죠. 상향 조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고 외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그렇죠. 네, 그렇게 본다는 거고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내 전문가들도 많이 지금 1분기만 해도 중국 경기 올해도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3월 말 4월 이렇게 되면서 한국에 계신 전문가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좀 우호적인 방향으로 그렇죠. 네. 좀 입장을 전환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국내 중국 관련 소비 수혜주들도 네. 최근에 강세가 계속 유지가 그게 되고 이제 있습니다. 시장에 반영이 돼가지고 그렇죠. 네. 지금 뭐 K뷰티 해가지고 화장품주 종목들이 그렇죠. 막 오르잖아요. 엔터주도 오르고 네. 네. 그 뭐, 중국 관련 그렇죠. 종목들이. 뭐 유명 가수들 중국 투어 한번 했다 그러면 이제 뭐 네. 그쪽 회사들 쭉 주가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최근 이제 한국 시장으로만 보면 네. 반도체, 전기차 업종들이 원래 연초에는 주도하다가 약간 이제 화장품, 뭐 K뷰티 이런 쪽이 약간 더 그렇죠. 주도하는 네. 최근 상황만 딱 보면 항공주도 그렇고. 네. 네.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런 신호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평가를 해주시면. 일단은 저는 그 신호가 맞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 2, 3월 달에 사실 부정평가가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4월 달에 들어서 지표 확대가 눈에 보인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고, 과거 이제 단점으로 저희가 지적됐던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아니죠. 증시가 네. 금융시장이 그렇게 망가지는 데는 사실 이유가 다 있잖아요. 네. 4가지 요인을 그때 뽑았었어요. 단점이. 첫 번째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네. 그렇죠? 망한다니까 아니라 침체입니다. 근데 네. 다들 망한다고 하시는데 망하진 네. 않고요. 네. 침체고요. 두 번째가 소비 부진. 네. 그다음에 증시 부양책이 부자다. 네. 네 번째는 주유국과의 무역 갈등을 지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 4가지 문제가 완화가 되고 있다. 네. 네, 지표상으로도 그게 눈에 보인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씩 올라오는 데 있어서 아마 좀 명확해지지 않고 있느냐.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경기가 네. 바닥을 쳤다는 신호들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다. 네, 그렇죠. 그건 확실하다. 네, 그렇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네. 그거는 신호는 확실히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 네, 뭐 몇 개 한번 지표를 볼까요? 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5.3%가 나왔어요. 네. 뭐 시장에서 전망은 뭐 해봤자 뭐 5% 밑으로 나오겠지 그랬는데 5.3이 나왔고요. 3월 CPI는 대신에 0.1%예요. 네. 요거는 이제 중국 정부가 그렇죠. 발표한 지표들을 네. 설명해 주시는 네. 겁니다. 3월 PPI는 마이너스 2.8% 정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전달보다 약간씩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경기 지표를 한번 볼게요. 3월 차이신 제조업지 PMI가 한 51.4가 나왔고요. 예를 들어서요. 3월 신규 대출이 전년 대비 9.6%가 증가했어요. 네. 그다음에 3월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4.5%가 증가했고요. 3월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3.1%가 증가했어요. 네. 시장의 전망치 수준 이상으로 조금씩 더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에는 마이너스도 기록했었는데 네. 이게 다 일단 플러스로 좀 안정화됐다. 네. 특히 다른 것보다는 춘제하고 청명절 연휴를 통해서 소비가 확대됐다. 네. 이때 보면 여행객 증가라든지 소매 판매라든지 뭐 항공기 이용 등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를 했는데 네. 이 수치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10% 이상 늘어난 수치다. 네. 그래서 팬데믹 기간 중에 사실 중국 가계 저축률이 30%가 넘었었어요. 네. 엄청난 거죠. 돈 안 쓰고 다 저축한다는 얘기였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한 25% 수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만큼 지금 소비가 나오고 있다. 네. 첫 번째가 소비가 부진한데 그것을 계속 정부가 이끌어주고 있다.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어제부터 중국 같은 경우는 노동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요일까지 놀거든요. 네. 이번에 또 소비 확대가 얼만큼 나올지 시장이 또 관심사예요. 네. 이렇게 지금 소비 쪽에서
지난번에 부진했던 측면들이 좀 올라오는 게 지표가 보이고요. IMF라든지 WB 이런 데서 이제 이게 성장률 조정을 해주거든요. 네. 이 성장률이 기존에 4.5% 상승해서 올해요 5%로 상향 조정을 하는 일까지 지금 벌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본다면 이제 부동산 얘기가 요즘 뭐 망한다는 얘기가 또 안 나와요. 네. 전에는 딱 중국 치면은 유튜브에 쭉 나오는 게 부동산 망한다. 네. 배경도 험악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보시면 이제 어떤 게 발생이 되고 있냐면은 금리를 좀 많이 내렸어요. 네. 이제 대출 우대금리죠. 실질적인 기준금리라는 LPR 금리를 2월 달에 1년물하고 5년물이 있는데 2월 달에 5년물을 최대 폭이에요. 25bp를 내렸어요. 네. 여기는 이제 뭐 25bp 단위 내린 게 아니라 15bp 내리고 5bp 내리려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인민은행 같은 경우는 최대 폭 25bp를 인하해서 지금 금리가 5년물짜리가 3.95%입니다. 왜냐하면 5년물은 대부분 다 이건 부동산 대출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고요. 1년물은 이제 단기 유동성이고요. 여기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조금 이제 바닥을 지났다는 신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요 도시들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가 됐죠. 주요 도시요, 뭐 청도라든지 아니면 충칭이라든지 이런 남부 도시들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출처를 묻질 않습니다. 네. 바꿨습니다. 네. 과거에는 자금 출처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상 조사까지 다 출처를 조사했는데 지금 없습니다. 그냥 현금 들고 가서 사도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약간 경기 부양이 좋지. 경기 부양이 뭐 최고죠 지금. 이거 이상 좋은 게 없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부 지역에서 미분양 물건들이 빠르게 소화가 되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상해하고 북경으로 만약에 이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 전반적인 미분양 해소뿐만 아니라 공급을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유리해진다.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좀 부동산 얘기가 조금 바닥을 지났다는 신호도 좀 나오고 있어요. 네. 또 세 번째 본다면 아까 증시 부양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것만 보면은 중국 정부에서 기업들의 홍콩 증시 상장을 독려를 했습니다. 네. 전에는 홍콩에 잘 못하게 했거든요. 네. 본토에다 해라. 네. 아니다, 홍콩에도 된다. 네. 이 정도입니다. 거기에다가 시진핑이 뭐 증권거래소 방문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어제자로 30일자로 홍콩 거래소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실물 ETF가 이미 그 전주에 당국에서 허용이 돼 갖고 승인을 받았죠. 예, 상장을 했습니다. 이 정도거든요. 전에는 상상도 못한 거.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증시 부양책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미국과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주요 간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전주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미국과의 갈등은 이제 지속되고 있어요. 옐런 장군이 뭐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미국 방문해 갖고 일단 뭐 접촉이 없다가 접촉이 잦아지는 거는 나아지고 있다고 봐야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오셔갖고 이제 뭐 얘기했던 게 뭐 재생에너지 관련돼 있는 소재들을 뭐 저기 오버 서플라이 해갖고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뭐 중국이 이제 뭐 쿠팡 끼는 뭐 그런 사건이고 블링컨 국무장관도 4월 24일부터 4월 26일 오셨다가 뭐 대만 해협 뭐 얘기가 막 했는데 뭐 거의 반응도 없었고요 중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와서 이렇게 접촉을 하지만은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에는 영향이 없어요 이제. 네. 반면에 지난주에 슐츠 독일 총리가 방중을 했어요. 여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 협력 강화. 그러니까 슐츠 총리가 오자마자 간 데가 어디냐면은 독일하고 중국이 합작으로 만들어놓은 연구소예요. 에너지 개발 연구소입니다. 네. 거기부터 가서 얘기하는 게 신재생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자 첫 번째. 두 번째 무역 확대를 위한 것을 얘기하면서 기업인들을 뭐 거의 50명을 끌고 왔거든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EU와의 갈등이 나오긴 하는데 중국하고 독일이 먼저 와서 지금 손을 내밀 정도면은 뭔가 앞으로 협상의 여지가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반대로 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4개의 포지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들이 하나씩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들어가면서 계속 좀 완화되는 측면이 보이지 않느냐. 네.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을 끌어올리는 신호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다. 네,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됩니다. 이박이 지금 이렇게 쭉 설명해 주신 거를 요약을 하면 중국 시장, 중국 증시를 짓눌러 왔던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게 다 지금 개선되고 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상당히 글로벌하게 큰 문제인데
급하게 뭐 협력이 뭐 새로 되는 건 없지만 그렇죠. 네. 접촉이 잦아지고 접촉이죠. 네. 만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악재적인 요소들이 있어도 그게 시장에 그렇게 별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이제는 별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하도 맞다 보니까 네. 한 대 더 때려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나아지는 신호로 네. 받아들일 수가 있고 아까 이제 그 성장률로 이제 그 여러 가지로 혼동이 되실까봐 정리를 해드리면 중국 정부는 지금 발표하는 공식 지표가 5% 이상이잖아요. 현재 성장률 자체가. 그런데 이제 글로벌 은행들은 약 5% 정도 성장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상치를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블룸버그가 이제 여론조사에서 한 게 4.8%포인트를 보면은 그게 수렴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안 좋게 보다가 5% 내지 상향 조정해 주는 거죠. 네. 5% 이상으로 글로벌 전문가들이 수렴해주고 있다는 거. 그렇죠. 올리면서 수렴해주고 있다는 거. 네. 블룸버그는 저기에요. 전망치를 네. 평균치를 내주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한 것은 이제 WB라든지 이제 월드뱅크라든지 IMF 이런 기관들에서는 금융기관들이 글로벌 네. 금융기관들이 그다음에 이제 예상을 해주고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벌써 이제 5%를 넘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중국 시장 쪽을 보니까 홍콩 쪽에도 워낙 급락한 그럼요. 폭락한 부동산들이 많거든요. 거기는 이제 중국 쪽에 대부호들이 홍콩의 부동산을 매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좋은 부동산을 이제 하나 두 개씩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한. 아예 그냥 폭락장을 세고 계속 간다면 중국 내부의 이제 본토의 부호들이 이렇게 안 하죠. 안 하죠. 네. 근데 홍콩 쪽에 이제 부호들이 사기 시작했다는 거. 그다음에 내륙 쪽의 부동산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분양이 이제 소진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부동산에 있어서 중국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구입을 할 때 보조금을 지급해주기로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직 보조금이 제대로 잘 지급은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뭐 굳이 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중국 부동산을 이제 저도 이제 계속 보고 있지만은 물론 이제 뭐 많은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 간과하는 게 왜냐하면 이제 이 서구의 어떤 잣대를 갖고 중국 부동산을 항상 재려고 하는 이제 측면이 있는데 거기서 미스가 나는 게 뭐냐면은 중국은 한국이라든지 미국 다 틀린 변수 하나가 뭐냐면은 토지를 땅을 다 정부가 소유를 하고 있어요. 공산당이니까. 공산당이니까 그 변수를 감안을 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한국 같은 이런 데는 프로젝트를 한번 하려면은 땅을 다 사서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프로젝트 하면서 망가졌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세금도 내야 되고 하면서 그 프로젝트가 망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부동산이 중국의 그 공산당에 다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그것을 다 임대해서 쓰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지방 정부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주택공사 같이 따로 거버먼트 오운드 이제 엔터프라이즈죠. 정부 소유의 그러한 회사들, 부동산 회사들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약간 망가져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동산 문제는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제가 또 반론을 제기하면 또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이건 요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중국 시장이 좀 나아지고 있다. 바닥을 쳤다는 이제 견해들이 많아지고 있다. 자, 이 상황에서 나름대로 또 투자 전략 그렇죠. 네. 어떤 식으로 어떤 업종에 어떤 종목들 눈여겨봐야 될지 좀 진단해 주시죠. 자꾸 이 종목을 자꾸 막 얘기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딱 안 찍으셔도 돼요. 관심을 한번 가져야 관심을 가져보자. 왜냐하면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있어요. 될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혹시 뭐 선행 매매를 막 부추기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좀 하시는 게 있는데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시장상 이렇다 보면은 우리가 투자적인 측면에서 이런 걸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겠다라고 그냥 저희들은 이제 이 애널리스트 측면에서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냥 딱 느낌이 오시잖아요. 소비가 늘어나요. 그러면은 경기 민감 소비재를 먼저 사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정부 간 국가 간 갈등이 좀 완화가 된다. 그러면 중국산 소재를 사셔야 됩니다. 소재 기업들 두 가지입니다. 그것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뭐 지금 이커머스 쪽 보시면 1분기 실적이 너무 좋아요. 뭐 그 소비가 좋아지면서 실적 올라가는 게 눈에 바로 보입니다. 뭐 가장 많이 보는 게 저희 뭐 국내에서도 카카오가 비슷한 이제 텐센트,
통신은 이제 전체 플랫폼을 까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실적도 괜찮고요. 핀도도 같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테무 들어와서 난리치고 있는 회사가 있잖아요. 예, 그러한 회사도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기 민감 소비자하면 일단은 중국은 전기차하고 내연기관 자동차거든요. 전기차에서 보면 비아디뿐만 아니라 세레스그룹, 세레스그룹은 잘 아실 겁니다. 화웨이 전기차를 그 위탁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만 위탁을 해주는 회사거든요. 세레스그룹이라든지 아니면은 샤오미, 화웨이도 요즘 전기차로 구분을 해줍니다. 네. 화웨이도 지금 전기차 만든 지 3년이 됐어요. 네. 보통 1년에 10만 대 이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화웨이도 지금 이미 7만 대 예약들은 합치면 올해 한 15만 대 이상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쪽은 한번 연초에는 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전망이 좀 틀립니다. 네, 중국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소비자 말씀드린다면은 계속 지금 소비 시즌이 오게 되면은 이제 뭐 또 여름 휴가도 가야 되고 나중에 이제 그 가을이 이제 그 추제죠. 추제도 있어야 되고 10월 1일 되면 또 이제 그 국경일 계속 연달아 지금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기간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가만한다면 저는 이제 뭐 항공사들 남방항공, 북방항공, 동방항공 왜 중국은 뭐 우리가 맨날 사진 보면 기차 타고 다닌다고 생각하잖아요. 비행기를 더 많이 탑니다. 워낙 넓어갖고 그래서 그렇죠. 네 중국 중면이 무슨 뭐 딴 게 아니라 면세점 회사입니다. 이런 데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름으로 들어가고 소비가 확대된다 그러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류 소비량이 엄청납니다. 칭다오하고 산서 행화 촌분주 이건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분주 기업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보셔도 되고 아니면 베이징이라든지 항서의학 같이 어떻게 보시면 이제 제약품들 똑같습니다. 아프면은 약부터 먹습니다. 네,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 이제 관심은 소재 쪽으로 많이 가요, 사실은. 왜냐면은 계속 중국이 이제 소재를 갖고 중간재들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저는 요즘 가장 크게 보는 게 일단 리튬 쪽 회사들, 강봉 리튬이라든지 TNC, 천치 리튬 같은 회사들인데 왜 요즘 이 주식들은 많이 박살이 나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배터리를 공급하는 데 들어가는 게 리튬이거든요. 근데 배터리 값이 지금 되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배터리 값도 지금 턴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리튬 회사, 그다음에 낙양 몰리브리라든지 북방 히토 같이 중국이 글로벌에서 리딩하는 소재들이 있거든요. 이런 쪽들은 한번 보시면은 회사들이 아마 기업 가치를 좀 다시 한번 저희가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본다면은 중국은 지금 미국하고 틀리게 그냥 저가 매수할 시기다. 분할 매수도 아니고 저가 매수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박의 이제 의견은 중국 시장이 지금 바닥을 치고 상승하는 그런 신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가 매수할 시기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해주시는 거고요. 자, 투자에 대한 뭐 견해나 의견은 이제 본인의 판단에서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뭐 이거를 뭐 딱딱 찍어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어쨌든 그래서 한국 시장도 이런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한국 여러 가지 업종이나 종목들 이거 계속 유효하다고 봐야 되는지 지금 또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지 어떻게 견해를 주시겠습니까?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사실 뭐 미국도 양쪽 다 지금 한국 주시장에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말씀드렸듯이 FMC 회의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일단 조정을 일단 먼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반도체 업종도 최근에 계속 좀 강세를 보여왔지만은 조금 우리가 좀 관망세를 좀 취하고 조정을 좀 생각해야 되는 타이밍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 수혜주에 조금 더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투어 보면서 물론 우리가 가는 것도 있지만은 중국 쪽에서 한국에 지금 오는 그 예약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중국 소비 수요에 관련돼 있는 중국 국내 주식은 조금 더 강세로 좀 더 봐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뭐 구체적인 뭐 종목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한번 보시자. 이렇게 좀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수요가 살아나고 또 한국의 방문이 늘어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은 그냥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유효할 것 같다. 이박의 의견이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드렸고요. 관련된 업종들, 종목들을 좀 이제는 유심히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내용을 전해드렸고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투자는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다
알아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조언을 드렸다는 거, 그 점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